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초반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퇴직금 전부를 날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2019년 가을 남편이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 나이 58세, 저는 56세였죠.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처음 보는 큰돈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면서 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과 저는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에게도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남편은 매일 집에만 있으니 무료하다고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집안일만 하자니 하루가 너무 길고 그렇다고 나이 들어 다시 취직하기도 애매하고 제일 힘들었던 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는 거였습니다. 생활비로 병원비로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 남편 퇴직금 1억 5천, 우리 평생 저축 5천만 원 합쳐서 2억. 이게 다였어요. 이렇게 가다간 10년도 못 버티겠는데?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잠 못 이루던 날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애둘 키우느라 빠듯하고 작은 딸은 아직 미혼인데 자기 생활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때 친구 경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떡볶이 장사 시작했어. 한 달에 300은 벌어. 솔직히 바쁘긴 한데 돈은 되더라고. 언니도 뭐 좀 해봐. 집에만 있으면 늙기만 해.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아, 나도 뭔가 해야 해. 돈도 벌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뭐 좀 해볼까?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어. 돈도 벌고 시간도 보낼 겸. 무슨 생각 있어요? 커피숍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뭐. 요즘 치킨집이나 분식집 많이 하잖아. 그렇게 우리 부부의 사업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이게 우리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매일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다녔습니다. 카페, 분식집, 치킨집, 편의점. 온갖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다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커피 프랜차이즈 설명회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는데 가보니까 우리 또래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여러분, 이 브랜드는 연 매출 5억 보장합니다. 순수익만 해도 월 500만 원 이상. 강사가 그렇게 외쳤을 때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월 500만 원이면 1년이면 6천만 원이잖아. 하지만 가맹비와 인테리어비로 1억이 넘게 든다는 말에 주춤했습니다. 우리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분식집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초기 비용이 5천만 원 정도로 부담이 덜했어요. 그런데 매장이 너무 작고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 달 동안 10군데가 넘는 설명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한식 뷔페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를 만났습니다. 치명적인 결정.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한식 뷔페입니다. 요즘 실버 세대가 급증하고 있죠. 바로 그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가맹본부 담당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평일 점심에는 직장인들,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 주말에는 어르신 모임까지. 타겟층이 넓어요. 게다가 한식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식 안 먹을 수는 없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보여준 다른 매장 사진들은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권리금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인테리어는 본사에서 다 해드리고요. 레시피며 식자재 공급도 전부 본사에서. 두 분은 그냥 매장 운영만 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 첫 해에는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년 차부터는 단골이 생기니까 월 700까지도 보시는 분들 계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설렜습니다. 여보, 이거다 싶은데? 우리 나이에 딱 맞는 사업 같아. 그래, 한식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커피는 잘 모르는데 밥은 평생 해왔잖아.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상의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우리 돈이고 다 잘 되면 나중에 유산으로 더 많이 남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맹비 3천만 원, 권리금 5천만 원, 역세권 상권이라며 권리금이 비쌌습니다. 인테리어 및 집기 3천만 원, 초도 식자재 및 운영자금 1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하지만 곧 회수할 수 있어. 월 500만 원씩만 벌면 2년이면 본전 뽑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담당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두 분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본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업가다. 우리도 뭔가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제 남은 돈 8천만 원으로 잘 살면 돼.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걱정 마요. 곧 매달 돈이 들어올 텐데 뭐.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2월 드디어 매장 오픈 날. 화환이 20개 나왔습니다. 가맹본부에서 보낸 것도 있고 친척들이 보낸 것도 있었어요. 오픈 첫날은 정말 바쁘고 행복했습니다. 호기심에 온 손님들로 매장이 꽉 찼어요. 1인 1만 2천 원짜리 뷔페인데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마감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껴안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픈 2주차부터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평일 점심 10명, 평일 저녁 5명, 주말 20명, 하루 평균 손님이 15명 정도. 하루 매출이 18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더 큰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월세 250만 원, 역세권이라 비쌌습니다. 인건비 200만 원, 주방 아주머니 1명, 홀 아르바이트 1명. 식자재비 본부에서 강제로 공급받아야 해서 한 달 200만 원 이상.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80만 원. 기타 잡비 50만 원. 월 고정비 약 780만 원. 첫 달 매출은 600만 원. 적자 180만 원에 우리 인건비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담당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월 수익 500만 원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사장님, 이제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3개월은 지나봐야 안정화됩니다. 홍보 좀 더 하시고 SNS 마케팅 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전단지를 5,000장 돌렸습니다. 직접 골목골목 다니며 나눠줬어요. 60대 나이에 새벽 6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끼워 넣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배워서 시작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가며 사진 찍고 해시태그 달고 쿠폰도 뿌렸습니다. 2인 방문 시 1인 무료. 쿠폰을 들고 오는 손님은 많았는데 다시 오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2개월 차 매출 650만 원, 적자 130만 원. 3개월 차 매출 700만 원, 적자 80만 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코로나의 습격. 그리고 3월 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외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 뉴스를 보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어요. 하루에 서너 명. 심지어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4월 매출 250만 원. 5월 매출 180만 원. 손님은 없는데 월세는 나가고 인건비는 나가고 본사 식자재비는 계속 청구됐습니다. 본부님,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식자재를 계속 보내시면 어떡해요?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매달 최소 주문량이 있습니다. 안 지키시면 계약 위반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축창고와의 싸움. 남은 돈 8천만 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매달 적자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났습니다. 6개월 잔고 7,200만 원, 8개월 잔고 6,400만 원, 10개월 잔고 5,800만 원. 매일 밤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어졌고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이거 그만두자. 이러다 다 잃어. 조금만 더. 곧 코로나 끝나면 나아질 거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 놓지 못했던 거죠. 결국 주방 아주머니를 내보내고 제가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홀 아르바이트도 줄이고 남편이 홀을 봤습니다. 두 부부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장을 지켰습니다. 하루 12시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손님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 없는 매장을 지키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우리 뭐 하는 건가? 어느 날 밤 11시 마감을 하고 텅 빈 매장에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손님 6명. 매출 7만 2천 원. 남편이 고개를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남편이 60평생 처음으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2021년 초 매장을 오픈한 지 1년이 되던 해. 잔고는 4,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7,500만 원을 잃은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만둔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만두면 이 돈은 어떻게 돼? 1억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밤마다 남편과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내가 처음부터 불안하다고 했잖아.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3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시기였습니다. 그즈음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식은땀이 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증세가 있으십니다. 요즘 많이 힘드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저 어떡하죠?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러다 더 큰 병 생기면 남은 돈도 다 병원비로 쓰게 됩니다. 그 말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했습니다. 수수료가 12%나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주문이 좀 들어왔어요. 하루 10건 정도. 하지만 문제는 리뷰였습니다. 뷔페 음식을 배달로 받으니까 별로네요. 식었어요. 12,000원짜리인데 양이 너무 적어요.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점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4.5점, 4.2점, 3.9점. 주문도 점점 줄었습니다.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님, 저희 매장 장사가 안 됩니다.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권리금이라도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계약서 보세요. 가맹비는 환불 불가입니다. 권리금은 다음 가맹점주를 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 가맹점주요? 이 상황에 누가 이 매장을 해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당신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만해요. 그렇게 우리는 1년 2개월간의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집기를 팔았습니다. 냉장고, 조리대, 테이블. 1억 2천만 원 들여 장만한 것들을 800만 원에 넘겼습니다. 권리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손에 쥔 건 집기 판매 대금 800만 원과 통장 잔고 4,300만 원. 투자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회수한 돈은 5,100만 원. 7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마지막 날 매장 문을 닫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클로즈 팻말이 걸린 유리문 너머로 텅 빈 매장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꿈이, 희망이, 평생 모은 돈이 저 안에 다 묻혀 있었습니다. 매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엄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냈고 작은 딸은 울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딸이 제 손을 잡고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요리잖아요. 엄마 손맛이 얼마나 좋은데. 작게 시작해요. 반찬 배달이라도 도시락 장사라도.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맞아. 나는 요리를 할 줄 알아.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내 손은 아직 살아있잖아. 2021년 5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큰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집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어 동네 이웃들에게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 50만 원. 식자재와 배달 용기를 사는 데 쓴 돈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주문했습니다. 동정심 반, 걱정 반으로요. 그런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 집 반찬 진짜 맛있어. 집밥 같아. 한 달에 100만 원, 두 달째 150만 원, 석 달째 20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젊었을 때 같았으면 적다고 생각했을 금액이지만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출근이야. 경비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야.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우리 같이 힘내자. 교훈과 깨달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첫째,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보여준 숫자만 믿었어요. 직접 그 상권을 며칠이고 지켜보고 유동인구를 세어보고 경쟁업체를 분석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서 요리 잘한다고 해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장사는 요리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 재고, 관리, 인사관리. 모든 게 전문 영역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셋째,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올인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최소한 절반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나머지로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넷째,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3개월, 6개월 만에 안 되는 게 보였는데도 조금만 덜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 악착같이 붙잡고 있다가 더 큰 손해를 봤어요. 3년 후 지금, 2024년 현재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반찬 가게는 이제 작은 점포를 하나 얻어서 운영합니다. 월세 60만 원짜리 작은 가게예요. 매출은 월 400만 원 정도. 재료비와 월세 빼면 순수익이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남편 경비 월급 180만 원 합치면 430만 원. 넉넉하지는 않지만 살만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릅니다. 오전 내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오후에는 배달을 갑니다. 사장님, 오늘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내일도 같은 거 주세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말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장사구나. 손님이 기뻐하고 다시 찾아주고 그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것. 통장에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7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은 지켰어요. 이 돈은 이제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전부 다 날리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빚까지 지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전액을 투자하지 마세요. 최소한 절반은, 아니 3분의 2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예금이든 국채든 안전한 곳에 묶어두세요. 나머지로만 시도하세요. 둘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크게 벌이려고 하지 마세요. 1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세요. 프랜차이즈 본부 말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넷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다섯째, 손절 타이밍을 정하세요. 3개월 안에 손익분기점을 못 넘으면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세요. 마지막 고백.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 그 돈으로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7천만 원이 있었으면 얼마나 마음 편했을까.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그래도 시도는 해봤잖아. 후회는 하되 자책은 하지 말자.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운이 없었고 준비가 부족했던 거지. 맞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싱싱한 시금치를 샀어요. 오늘은 시금치나물 만들 거예요. 저희 반찬 가게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들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더군요.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3년 전 매장 문 닫던 그날은 제 인생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는 매일 뜹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일하고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60대, 아직 끝이 아니다. 저희 나이가 이제 61, 63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 기대 수명이 87세래요. 남자는 81세고요. 그럼 우리한테 아직 20년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20년이면 새로운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7천만 원을 잃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